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희입니다. 자, 지금쯤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마 부익부 빈익빈 이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합격을 한 친구들은 뭐 대여섯 군데에서 러브콜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렇죠. 또 탈락된 학생들은 뭐 수십 곳에서 넣는 족족 떨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취업의 빈익빈 부익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강사님들을 저희가 뭐 방송 통해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뭐 방송 외적으로도 들어보면요, 그게 스펙 순으로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유명 학교가 아닌 중위권 출신 그 학생인데도 합격한 곳이 너무 많아서 넘치고 넘쳐서 면접 일정이 겹쳐가지고 못 본 경우도 있고 취업 준비생이 꼭 기업을 탈락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다고 그러네요. 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이제는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의 스펙이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해서 이제는 직무 역량 중심으로 정말 직무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부터 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직무 역량의 시대가 도래했다. 취업 트렌드는 직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오고 있고요. 방송에서도 직무를 중심으로 정보를 꾸준히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잡정보센터에 만약에 그 애청자시라면 스펙은 좀 밀릴지언정 이 시대의 취업 트렌드인 이 직무 중심으로 본인의 역량을 좀 차곡차곡 쌓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목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죠. 네, 2017년 하반기 공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도전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들이 놓쳐서는 안 될 공채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잡정보센터 가을 특집이죠. 가을의 전설 시즌2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게 이번 하반기 공채에서요. 이제 8분 응선을 넘은 취준생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면접만 남겨놓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현재 스코어 어떻습니까? 제자들 스코어는. 학생들 맞습니다. 부익부의 빈익빈 맞고요. 붙은 친구들은 너무너무 많이 붙어나가고 있고 안 되는 친구들은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8분 응선 넘었죠. 근데 아직 2분 응선이 남은 거잖아요. 2부가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서류 통과 인적성을 잘 본 친구들은 면접을 대비해야 될 거고 아직 서류를 통과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필요하냐? 지금서부터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체력 싸움입니까? 예, 체력 싸움이니까 체력을 잘 관리하시고요. 또 우리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김승재 아나운서가 오늘 방송에 이게 뭡니까 이게? 지압 슬리퍼를 신고 건강을 위해서 신고 왔습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예. 하고 있는데 건강 챙겨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건강을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 모범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챙기셔야 되고요. 기업들이 그 스펙 예전과 달리 스펙을 덜 보는 것은 분명한 트렌드가 맞습니다. 그리고 직무 중심으로 나가는 거 확실하고요. 기업들도 이제 깨달은 거죠. 스펙 좋은 사람 친구들 뽑아봤자 일 잘하는 거와는 크게 상관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보다는 직무 역량 중심 이것으로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스펙이 부족하니까 지금서부터라도 스펙을 준비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꿈 깨시고 직무 역량 중심으로 준비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이제 들어와서 일을 진짜 실제로 잘할 수 있는 신입사원을 원하는 건 모두 매한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방송도 뭐 그런 게 그렇잖아요. 스펙 좋다고 해서 방송을 꼭 잘하는 게 아니어서 방송을 맛깔나게 잘하는 친구가 또 중요한 인재고 또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분을 매우 좋아합니다. 김하인 캐스터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하윤입니다. 정말 좋아해 주시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약간 영혼이 없게 느껴졌지만 아침이어서 좀 이게 말이 좀 터진 것뿐이죠. 예.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되게 영혼 항상 강조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영혼이 없어버리네요. 오늘 아침이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아주 시작부터 훈훈한 분위기인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도 훈훈한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기업 들고 나오셨나요? 오늘 기업은 좀 특이한 기업이에요. 그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리는 기업이에요.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여기는 천국이다 라고 얘기하는 직원들이 있고 어느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여기는 지옥이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 학생들만 해도 저를 찾아오는 재취업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친구 중에 이 기업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무슨- 재직자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좋은데요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네.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특이한 기업이다. 어딘가요? 추측을 해볼 거는 이제 뭐 사람을 가린다든가 네. 예. 아니면 뭐 이제 재직자분들은 좋다고 그러는데 밖에 분들은 안 좋다고 하는 건 뭐 카더라가 또 심하다든가 예. 뭐 그런 개념일 것 같은데 어딥니까? 굉장히 뜸들이시네요. 예, 어딥니까? 좀 더 뜸드릴까요? 그 힌트를 몇 개 드릴게요. 이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네. 아직 준비가 매우 부족하게 안 되어 있다. 이 기업을 지원하기 많이 부족하다. 부지런히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제우스, 제우스. 예, 그리고 티베로. 티베로. 예, 요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빨리 분발하셔야 됩니다. 제우스라는 와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라고 서버. 그리고 티베로라는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거고요.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Tmax OS라는 제품을 최근에 출시해서 발표했던 그런 기업이고요. 여기가 국내 강소 기업으로서 이게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곳입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6월에 한번 히든 챔피언이라고 네. 소개가 아하. 됐었어요. 그랬군요. 굉장히 특이하고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기업이고 한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어디냐고요? 어디냐고요? 모르면 TV 열심히 근데 보시고요. 봤더니 예. 그 오늘 띄우신 거 봤더니 되게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일단 인문계 분들한테 좀 네. 죄송한 기업인 것 같고 예. IT 쪽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IT 기업이고요. Tmax OS를 만들어내는 Tmax 소프트라는 네. 기업이고요. Tmax 소프트. 예, 여기가 이제 정부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기업이에요. 오. 그리고 MS의 도전장을 내밀었죠. 최근에 그 토종 PC 운영 체제로서 한번 겨뤄보자라고 얘기했던 데고요. 그러니까 역사는 짧아요. 예. 우리 박송희 아나운서하고 비슷한 네. 20년 된 기업이거든요. 아, 네. 20년 됐군요. 고맙죠? 네. 예, 20년 된 제가 어떻게 기업이고요. 하셨어요? 난 또 방송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 얘기한 줄 알고 그게 아니고 20년 됐다고. 예, 급성장하고 있는 되게 회사입니다. 근육 없이 막 던지시는데. 영혼이 없어 보였나요 혹시? 예. 여기 1997년에 네. 만들어진 회사고요. 3명이서 시작을 했어요. 개발자 3명으로 시작됐는데 지금은 약 5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매출액만 해도 한 1,000억 가까이, 올해 목표를 1,000억을 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직원만 해도 20%가 넘습니다. 네. 20년 만에 매출 1,000억 넘기면은 잘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데죠. 그렇죠. 예, 잘하고 근데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재취업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 티맥스 소프트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예. 또 직원들은 또 좋다고 말한다면서요? 예. 어떻길래 그런가요? 무슨 호불호가 의미인 거예요? 정말 많이 갈리는데요. 네. 이게 IT 업계라서 더 그런 것도 있습니다. IT 업계들이 주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 회사의 창업자인 박대현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일주일은 월화수목 금금금이다. 라고 대놓고 듣는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두통이 오는군요. 예, 두통이 오죠. 예. 두통이 오는데 근데 이게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네.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기가 퇴사자나 이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또 이게 IT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그래요. 일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일단 투덜거리긴 합니다. 여기 IT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여기 특히 티맥스 쪽 사람들을 만나보면 일단 외모로 보면 눈이 퀭해요. 일단 피곤해요. 아주 피곤해요. 근데 특이한 게 입은 또 미소가 살짝 지어져 있어요. 네. 눈은 퀭한 그리고 말은 정신이 풀린 거 아닙니까 이게? 풀리기도 하고 예. 살짝 이상하긴 하네요. 제가 들어봐도 이상하긴 하네. 그러니까 눈이 풀렸는데 웃고 있으면 약간 예. 정신 나간 거잖아요. 예, 꽃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꽃 달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말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 힘들어서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 일이.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런데 그렇군요. 재밌는 거는 이 친구들은 알았어. 예. 밥 먹으러 나가서 또는 담배 피러 나가서 계속 개발 얘기만 해요. 소프트웨어 개발 얘기. 네.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만큼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채찍질이 굉장히 세지만 그만큼 당근도 세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IT 쪽은요. 좋은가 보네. 예. 당근 잘 안 줘도 여기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밥 먹으러 나가자 그래도 이렇게 약간 질질질질 덕후기질 끌고 나가야 같은 돼요. 분들. 예, 그런 많이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특이한 기업이다. 호불호가 갈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기업 예. 같은데요. 그러면 이 티맥스 소프트의 공채 공고를 김하연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네.
네, 티맥스 소프트의 2017 하반기 채용 공고 자세하게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용 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티맥스 소프트의 공채 일정 전형은요. 먼저 지원 접수는 10월 16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다음 주 화요일에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티맥스 소프트는 인적성 검사가 없는 기업인데요. 때문에 서류 전형과 실무자 면접, 임원 면접 이렇게 3가지 전형으로만 진행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모집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R&D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원 모집하고 있고요. 국내 기술 지원과 유지보수 영업 대표, 그리고 OS 프리세일즈 및 컨설팅과 네, 글로벌 임원비서 그리고 인사와 제품 QA 부문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티맥스 소프트의 자소서는 굉장히 독특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자소서인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짚어주면서 합격 비결을 알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티맥스 소프트의 공채 전형 일정 저희 살펴봤는데 하반기 시험 공고를 살펴봤는데요. 일단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하다 말아서 여쭤보는 겁니다만 이제 그 계신 분들 말고 예. 또 이제 연어가 되신 분들 예. 나왔다가 다시 가신 분들 예. 이분들은 구관이 명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와봤더니만 그래도 거기가 낫구나 이런 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처우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갔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2010년에 워크아웃이었어요. 아, 네. 그랬군요. 예, 그래서 많은 직원들을 내보냈죠. 예. 근데 여기가 매우 그 기간에도 연구개발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3년 안에 정상화를 시키기로 했었는데 2년 만에 큰 흑자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또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쪽에 그리고 연구개발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많이 투자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대접도 제법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복지라든가 급여도 신입 공채로 들어오는 친구들 4천 가까이 돼요. IT 기업에서 4천 정도면 대기업 수준이거든요. 잘 두는 거죠. 예, 네. 복지도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떤 내가 일하는 환경도 굉장히 좋다, 복지도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 때문에 들어오고 회사에서 보통 경우에는 나간 사람들 다시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네. 구조조정 때 나가면은 뭐 나간 사람들 기분이 나쁘고 예, 내보낸 입장에서도 이제 이 친구가 그 지금 상황에서는 또 썩 필요한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내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예. 그게 여기는 특이하네요. 그 기존의 사장님이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필요한 인력 사실은 그런 감정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당장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는데 그래서 당장 필요한 인력들은 와라 다시 와라. 야, 근데 네. 이게 라고 비즈니스라는 게 이게 어떤 정으로 감성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을 텐데도 잘 되는 회사라는 게 특이하네요. 예, 여기는 그야말로 정보다는 예, 비즈니스적으로 뭉쳐 있는 실력으로 회사다. 간다. 실력으로 네. 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요. 아까부터 알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네. 적성에만 맞는다면 힘들다 소리가 절로 나와도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소서 항목 좀 소개해 볼게요. 자소서 어떻습니까, 쌤? 자소서 특이하죠. 여기가 음. 이번 하반기부터 자유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 민혁 쌤이 며칠 전에 외국 얘기했던 회사 같네요. 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던져주면은 아무것도 없이. 알아서 써오는. 예,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이거 아니 뭐래도 있으면 이제 하나하나 맞춰서 얘기하면 되는데 그죠? 예. 그리고 자유 형식은 이제 20분 끄셔야 돼요. 아시죠? 저는 방송 예. 사고 날 뻔 내는지 알고 왜냐하면 이거를 자유 형식이라고 초기 원고를 그 정보를 드렸었는데 어디를 보니까 자유 형식이 아니라 항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알고 11시 37분에 그 한국 외대에 다니는 그 신예지 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들어가서 직접 지원해라. 지금 지원해라. 그래가지고 자유 형식인지를 좀 확인해 달라라고 했더니만 자유 형식이라고 답이 왔습니다. 아. 자유 형식. 늦은 밤에 아주 큰 도움 그 주셨네요, 예지 신예지 씨는 학생. 지금 고맙습니다. 뭐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게 된 거예요. 저희 방송까지 살려주셨네요.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 박성희 아나운서 그 표현대로 외국 회사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오히려 더 막막할 수 있는 분들이 맞아요. 있습니다. 글을 잘 쓰는 필력이 좀 되시는 분들이야 기승전결 딱딱딱 나누지만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어렵거든요. 예. 네. 자유 형식으로 줬을 경우에 많이들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그 내용들이 대부분 자기 자랑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두서도 없고. 그렇죠.
예, 내가 왜 여기 지원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나 이렇게 훌륭하니까 나에게 관심을 좀 주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오류에 빠지시면 안 되고요. 관점을 확 바꾸셔야 돼요.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기업에서 왜 필요한지를 중점적으로 써주셔야 되거든요. 예, 그럼 처음에 딱 빈 종이를 놔두고 처음에 딱 떠올려야 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선행돼야 되는 게 뭐예요? 딱 떠올려야 되는 거, 내가 지원자가 아니라 채용 팀장이다라고 입장을 확 바꾸는 거.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을 뽑고 싶지라는 것부터 정의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 뽑고 싶지? 거기에 내가 맞아라는 것을 끼워 맞추는 작업이지, 내가 먼저 내가 뭘 할 수 있어를 가지고 얘기를 풀어나가는 거, 글을 예쁘게 다듬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확 바꾸는 게 제일 처음 시작입니다. 아, 네. 관점 바꿔야 된다. 기업에서 왜 나를 뽑고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 할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 맞는지 이걸 먼저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용은 뭐 직무 중심으로 좀 써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일을 잘하는 사람. 잘하는 애를 뽑고 네. 싶을 테니까. 예, 맞습니다. 예, 여기가 또 특이한 게 글자 수 제한도 없어요. 아, 네. 그게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정말 막막하다. 그럼 있으면은 예, 뭐 좀 짜볼 텐데. 예, 많이 쓰면 좋은지 안다고요, 분명히. 근데 많이 쓰면 좋은 게 아니라 읽는 사람도 피곤하거든요. 아, 그러면은 예, 처음으로 예, 무제한 이런 경우는 예. 글자 수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예. 몇 자 정도가 좋다. 이거부터 예. 좀 짚고 갑시다. 권장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A4 용지 한 장, 그걸로 끝내십시오. 한 장. 예. 네. 야, 그러면은 뭐한 몇 자 정도예요? 500자예요? 뭐예요? 그건 세보진 않았는데요. 한 아, 2,000자 되지 않을까 아, 싶은데요. 네, 아, 아니. 네. 한 줄이 한 20몇 자, 폰트를 10% 했을 때 한 20몇 자 정도 되니까 예. 그렇게 20주니까 이거 뭐 아시는 분은 방송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천자 댓글에 안 됩니다. 남겨주세요. 천자 안 됩니다. 저는 2,000자의 겁니다. 네. 그렇습니까? 대략. 네. 다음 시간에 예. 보겠습니다. 어쨌든 예. A4 용지 한 장 분량이요. 예, 직무 중심으로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직무 중심으로 쓴다고 해서 또 처음부터 그냥 나의 자랑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권장하는 플로우를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용팀장 입장으로 써주라라고 말씀드렸죠. 우선 제일 처음에 앞에서는 채용팀장이 궁금한 게 뭐냐? 너 왜 여기 지원했니? 우리 회사 왜? 우리 회사 왜? 왜 지원했니? 이 직무를 왜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답이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글을 읽어 내려가거든요. 그게 앞에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왜 티맥스 소프트인가, 왜 이 지원 직무인가라는 것을 앞에서 분명히 밝혀주셔야 되는데 항상 제가 여기서도 얘기하죠. 회사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사 자랑을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것 말고 진짜 아까 얘기했던 제우스가 시장에서 어떤 역할인가, 경쟁하고 있는 IBM의 웹스피어나 오라클의 웹로직과 어떤 차이가 있어서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하고 있느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은 이뻐요. 예. 그래서 요런 기업 분석 내용들을 앞에다 채워 넣어주셔야 돼요. 분명히 80%는 그냥 알고 있는 와스 서버가 와스가 무엇인지, DB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바깥에서 들었던 좋은 복지 시스템, 회사의 복지, 이걸 가지고 그게 감동적이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갈 거예요. 80%는. 근데 여러분들은 80%에 끼지 말고 기업 분석을 통해서 20% 안에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티맥스 소프트, 왜 직무인가를 앞에다가 배치를 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바로 거기에 맞는 사람이야. 나의 직무 역량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직무 역량은 여기서 깊이 있게 보는 게 있어요. 여기는 한 70% 이상이 연구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세부 요소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개발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C나 자바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역량, C나 자바를 내가 얼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끌고 와서 아니면 교육을 끌고 와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인지상이라는 거 분명히 보거든요. 기술 요소가 아주 뛰어나더라도 인지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니까 뒤에 또 한 번 설명드리겠지만 사장님 말씀을 빌어서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협업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런 부분과 관련된 것도 같이 언급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무리, 이제 회사와 직무와 나를 연결시켜줬어요. 그럼 나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사람이야. 앞으로 나는 어떻게 활용 가능한 사람이야라는 것을 또 보여줘야 돼요. 그걸 향후 포부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향후 포부 항상 강조하지만 내가 뭘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관점을 확 바꾸라 그랬죠. 기업에서 나를 향후에도 몇 년 후에도 이렇게 써먹을 수 있어요 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풀어나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2,000자 정도 한 페이지를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IT 관련 전공이 아니라면 그 왠지 도전할 엄두가 나지 않을. 특히나 제가 볼 때는 그 태성쌤의 서두를 들어봤더니만 네. 중고신인들 전문성을 가진 중고신인들도 많이 도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신입들은 또 도전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특히 백지에 이걸 쓰라고 그러면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참 한없이 네. 작아지는 느낌일 텐데 관련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약간 프로필도 있어야 될 테고 예.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장이라는 말을 또 들었을 때 너무 쓸 말은 많은데 또 이걸 추린 것도 좀 중요할 테고. 네. 예. 인문계 학생들은 처음에 지원 동기에서부터 뭐 제우스 이런 거 쓰라고 예. 했는데 모르잖아요. 예. 막막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공부하셔야죠. 네. 그렇지 않으면 지원하지 마시고요. 제우스 했을 때 그리스 신화를 떠올린 분이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지요. 예. 근데 IT를 전공한 친구들이 유리한 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입사자 구성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있었던 IBM 같은 경우에도 영업 직무마다 다르지만 영업 대표인 경우에는 반이 안 됐어요. IT 전공자들이. 뭐지? IBM은 IT 회사인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IT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필요한 직무들이 있다고요. 그런 쪽에 직무를 골라서 지원하시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IT 쪽은 소프트웨어 개발 쪽은 특이하게도 전공자가 아닌데도 전공자 이상으로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고 IT와 관련된 교육을 개인적으로 사설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친구들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IT 교육 이수자인 경우에는 우대한다. 인문계일지라도 우대한다라고 아예 채용 공고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네. IT 전공자가 아니어도 합격이 합격 가능하다. 많은 예. 분들이 용기를 얻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용기만으로는 합격할 수 없죠. 좀 더 자세한 그 자소서 작성 전략 알려주시죠. 예,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특성, 그리고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또 팀엑스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많이 그 안에서 커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들도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서류 심사위원들도 이런 사람들도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냐? 첫 번째는 좀 미쳐 있어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좀 꼭 꽂아도 될 정도로 좀 미쳐 있어요. 저러다 쓰러지지 싶을 정도의 일을 하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해도 몸은 끌려가지만 시선은 PC에 가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IT에 미쳐 있는 지원자임을 첫 번째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일단 IT 시장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거든요. IT가 바꿀 수 있는 세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라는 것을 먼저 앞에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또 나는 그 일상생활에서도 IT를 충분히 활용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사례, 일화를 보여주면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서 제 학생 중에서는 자기의 생활 플랜을 아예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짜서 그걸로 관리하는 친구 있어요. 조금 아는 친구들은 그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그 IT 기술이 아주 깊이가 있어서 뽑히는 게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친구들은 IT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친구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으로도 그렇게 생활에 응용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이 정도로 내가 IT에 미쳐 있다. 생활 속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보여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개발 능력은 기본적으로 필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C나 자바 능력은 특별히 강조해 주셔야 돼요. 특히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가 굉장히 많은데 이 팀엑스 소프트에서 개발하는 활용하는 그 언어는 C와 자바입니다. 주로 그것을 이용하니까 C와 자바 개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소서에 IT 전문 용어를 많이 섞어서 쓰세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서류 심사하는 잘난 체를 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 잘난 체를 좀 하는 거예요? 예, 용어 자체가 아는 나에게 척을 익숙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거를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런 용어를 쓰면은 서류 심사위원들이 잘 못 알아보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서류 심사하고 면접을 봅니다. 걱정도 네. 풍년 얘기죠.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팀엑스 소프트의 비즈니스 상황, 지금 비즈니스 상황과 경쟁 관계에 대해서 이해한 만큼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게 같이 요 세 가지가 녹아져 있어야지만 이쁨 받는 자소서가 될 겁니다. 첫 네. 번째는
IT에 미쳐 있는 예. 지원자임을 보여줘라. 네. 두 번째는 개발 능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뭐 C 언어라든가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능력을 좀 강조하고 IT 전문 용어 같은 거 좀 아는 체 해라. 네. 예. 또 여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예. 마음껏 아는 체 하시고 세 네. 번째는 팀엑소프트의 비즈니스와 경쟁 관계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 그러니까 예. 어떤 그 태에 대한 그 이해죠. 그렇죠. 그 사업분에 대한 이해이기 예. 때문에 예. 그게 또 관심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잘 보여줘라. 이런 이게 말씀을 그런 드렸습니다. 경쟁 관계나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나중에 면접에서 엄청 곤란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팀엑소프트보다 규모가 크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 SI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꼭 물어요. 거기 가지고 왜 여기 지원하셨어요? 이런 질문 하거든요. 네. 그럴 때 말이 팀엑소프트만의 있어야 돼. 난 예. 팀엑스만을 준비했다는 그런 어떤 본인만의 그렇죠. 스토리가 없으면 이제 땡이죠. 그렇죠. 그거를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품만의 차별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죠. 감성에 호소합니다. 눈물을 그렁그렁하면서 어. 예 그런 저 사람들 정말 팀엑스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괜히 죄송하다 그러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팀엑스 소프트에 대해서 좀 저희가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짜 중요한 네. 부분이어서. 예. 먼저 이 산업,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 팀엑소프트의 비즈니스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팀엑소프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겠네요. 예. 공기업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공기업도 아니면서 그 국가의 돈을 많이 받고 있죠. 예, 그래서 엄한 짓도 물론 해요. 네. 엄한 짓도 하긴 하는데, 예, 저는 압니다. 예. 그래서 실패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의 강점은 뭐냐? 여기하고 경쟁하고 있는 데는 글로벌에 쟁쟁한 업체들이거든요. 제가 있었던 IBM, 오라클, MS 이런 데들과 경쟁을 하고 있어요. 제품군마다. 경쟁사예요? 예. 대단하군요.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DB 제품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오. DB 거기서는 오라클과 강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미들웨어 부분에서 인터페이스 미들웨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IBM과 굉장히 크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제우스라는 것도 있었죠. 뭐 우리 팀엑스 OS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MS와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전 세계적인 그 유명 기업들과 예. 대항을 하고 있군요. 사실은 처음에 무모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게 말이 돼? 거기하고 경쟁이 안 돼? 라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도전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초기에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글로벌 업체들의 그 제품들은요. 약점이 뭐가 있느냐면 그 커스터마이징이 어려워요. 아하. 예,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한 약 10위 정도 되는 시장의 규모거든요. 근데 말이 10위이지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매출액 중에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요. 큰 시장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엇인가 커스터마이징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글로벌에서는 크게 콧방귀도 신경을 안 안 쓰겠네요. 껴요. 신경을 안 써요. 뭐 1% 시장에서 뭘 요구해? 그러겠네요. 라고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이 커스터마이징을 굉장히 많이 요구해요. 그럴 수 있죠. 제가 IBM에 있었을 때도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되게 회사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고민이 되죠. 놓치자니. 예, 약간 우리 고객들은 이런 화면을 이런 기능을 이렇게 바꿔주세요라고 엄청나게 요구를 많이 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특히 그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가지고 고객이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글로벌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안 돼요. 그 뭐 1%대 버리자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그렇죠. 안 바꿀 거니까 쓰려면 써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팀엑소프트는 그 시장을 노렸어요. 네. 많이 바꿔줬어요. 대신 단점은 누더기가 될 수도 있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요구를 다 들어주다 보면 최상의 시스템이 되는 게 아니라 통일화가 안 되니까 예,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요구를 그렇죠? 다 들어주다 보니까 원래 예쁜 모습으로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더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강점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글로벌 대기업들이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 로컬라이제이션 예. 할 수 없는 부분을 파고들어서 예. 본인들이 기호를 맞춰준 거군요. 네. 그렇죠. 여기가 아까 그 제우스라는 것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무모한 엄한 짓도 했다 그랬죠. 그런데 OS를 개발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2009년에 출시가 됐었어요? 했었어요. 도전했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OS를 출시했어요. 한국형 OS. 이게 쓴 MS가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 MS가 95% PC 시장의 95%를 점령을 하고 있거든요. 아예 대형 기계는 건드리지를 못했고 PC 시장, 개인이 쓰는 PC 시장에 대해서 건드리기 시작했는데 윈도우의 아성을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때 우리는 무모하다라고 했는데 무모한 도전을 했죠.
그래서 대실패를 했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0년에 워크아웃 했죠. 예, 그리고 나서 기사회생을 했는데 또 안타깝게도 작년에 또 출시를 했어요. OS를요? 예, 티맥스 OS라는 것을 네. 출시를 했고요. 다시 한번 도전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 그 출시를 하고 그거를 시연하는 그거를 봤습니다. 아, PC에서만 하는 네, 거예요? PC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큰 데를 그 장소를 잡아가지고 여러 사람을 불러가지고 시연을 했어요. 하던 중에 다운됐습니다. 아이고.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지금 왜 이게 그래서- 뭐, 안 좋은 것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자, 제가 이 부분은 안 좋은 걸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와스 시장을 말씀드릴게요. 와스라는 게 웹 그러니까 OS가 어플리케이션. 주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OS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방대하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사장님이 네. 미련을 못 버리시나 본데. 못 버리셨나 봐요. 다시 8년 만에, 7년 만에 다시 도전을 하셨는데 그렇군요. 좀 네. 다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대신 와스 시장이라는 것, 이거는 국내 시장 점유율은 1위예요. 네. 한 10년 가까이 1위예요. 한 42%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DB 시장도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아성도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괜찮다. 티베로라는 것, 제우스라는 분야에서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경쟁사가 있지만 본인들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부분은 예. 상당히 성장성이 있어 보인다. 예, 성장세가 실제 숫자로 봐도 다른 이게 한국 시장에서만 따져서 소프트웨어 시장 보면 MS가 14% 시장 점유율로 1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 IBM, SAP하고 5위가 티맥스예요.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고요. 더 눈여겨 볼 만한 거는 성장 작년 그 전에 대비 2016년 성장세를 보면 여기 다른 데는 3에서 7% 성장을 했는데요. 여기는요. 티맥스 소프트웨어가 34.5% 와. 성장을 했어요. 뭐 그렇게 새로운 게 출시가 된다. 획기적으로. 그렇죠. 와스하고 DB에서 네. 굉장히 잘 하고 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어요. 야, 근데 어떤 전투력이 좀 센 것 같은 게 경쟁자들이 다 뭐 MS고 이러니까 그렇죠. 웬만한 회사도 아니고. MS는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OS는 생각합니다. 좀 지양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직무 설명도 중요해 보이는데 영업 대표도 그렇고 뭐 기술 지원도 그렇고 밸류 체인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게 어떤 건 의미인지 설명을 그 해주시죠.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번에 공고를 난 거 보면 이게 뭐 하는 건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회사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흐름을 따라서 설명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일단 연구 개발 인력들이 제품들을 만들어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웹스피어가 아니라 그 웹스피어하고 경쟁하고 있는 제우스라는 게 있고 또 DBMS 오라클과 경쟁하고 있는 티베로라는 게 있고 티맥스 OS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내죠. 내면은 어떤 작업들을 하느냐면 그 영업 대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채용 공고를 보면 영업 대표라고 돼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이름이 멋있죠. 대표잖아요, 대표. 근데 회사를 대표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업군들을 각각 맡아서 영업 기회들을 찾아옵니다. 여기에 얼만큼 IT와 관련된 것을 내년에 10억을 투자할 것 같아. 이런 기회들을 찾아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술 영업하는 사람들과 솔루션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안서를 만들기 시작해요. 제안서를 만들어서 그 기업에 이런 제품을 가지고 제안을 하면은 기업의 그 비즈니스에 어떻게 도움을 줄 거야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럼 제안을 해서 프로젝트를 땄어. 그럼 그때서부터 기술 지원을 하거나 유지보수 인력들이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유지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원하게 되는 백오피스가 뒤에서 인사라든가 총무라든가 뭐 재무라든가 이런 팀들이 든든하게 받쳐져 있죠. 이런 흐름을 IT 쪽에서는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지 흐름을 알고 채용 공고를 다시 보면 조금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그 시장 흐름도 파악해야 될 테고 솔루션 쪽으로 기술력도 끼워내야 될 테고 예. 또 영업력을 높이려면은 말도 잘해야 될 테고 여러모로 좀 네. 그러니까 IT라고 해서 꼭 기계에만 미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죠. 다방면의 어떤 능력을 요구한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고객사가 우리가 결국 돈 벌기 위한 거잖아요. 고객사가 우리의 제품이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뒤로 이렇게 제끼고선 그런데 어쩌라고 이렇게 그렇죠. 얘기해요. 우리는 돈 내야 되는데 나를 어쩌라고. 설득시켜봐. 설득시켜봐. 뭐 이런 거. 그러면은 결국은 설득되는 거는 이게 들어와서 우리 비즈니스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렇죠. 고객의 비즈니스를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돈 되는 얘기 해줘야 돼요. 그렇죠? 돈 되는 얘기를 해주셔야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 티맥스 소프트가 아까 회장님께서 예. 뭐 월화수목 금금금 이런 얘기를 아예 대놓고 하셨다 그러는데 예. 문화가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짧게 설명해 예, 주시죠. 문화는 제가 간단하게 비유해서 설명드릴게요. 건물 구조를 보면 압니다. 티맥스 건물이 분당에 있거든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건물 구조를 보면 지상 17층,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하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하는 주차장 당연히 있고요. 지하에 탁구장이 있어요. 일단 1층, 2층에는 대강당과 세미나실이 있고요. 이건 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그럴 수도 있다 치는데 건강관리실이 있고요. 멀티코트, 농구와 테니스를 할 수 있는 멀티코트가 1,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같이 있어요. 어린이집. 오. 3층에는 개인 PT를 받을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5에서 15층 사이에는 연구와 개발하는 그 장소가 있는데요. 특이한 게 여기는 방이 있어요. 방을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에게 방을 다 줘요. 연구방을. 1인 1실 또는 2인 네. 1실이에요. 그리고 16층에는 식당, 카페가 있고 편의점이 있고 밥도 잘 17층. 주겠죠, 뭐. 잘 줍니다. 이게 기업에 가면은요, 식당이 지하에 있는 그런 데들은 기업에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좋은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건식 사우나도 있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마사지실도 있어요. 와. 마사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복지만 좋다 하시면 안 될 게 그만큼 어떤 일을- 업무 강도가 네. 약한 면에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숨은 근데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시네요. 제가 업무 강도가 세기 때문에 하고 싶었던 열심히 얘기인데요. 운동하고 잘 예. 먹고 일해라 뭐 이런 느낌이기 제가 때문에. 실에 있었을 때 그때 그 회사에 사우나실을 만들었거든요. 집을 보내지 않는 거죠. 집에 가지 마라라는 네.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라는 네. 얘기입니다. 예, 그걸 아시면 그래요. 잘하시는데요. 자기 개발에 뜻이 있는 분들, 좀 독하신 네. 분들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트의 김태성 강사님 그리고 티맥스 소프트 공채학교 시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잡정센터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한희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 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강소 기업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히든 챔피언스 리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음악으로 생각자 나는 래퍼 아름다운 한글 랩하게 돼 기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훈민정음 해를 나뿐인 한글 TV 녹음에 쏟아져 지어낸 말들 인터넷에 더해 씻고 버려진 한글 존재하는 끝템 개웃기다로 소통해 그게 요즘 대세 What a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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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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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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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게 쓸수록 내가 존중받습니다 그를 보아라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네, 잡정센터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우리 강소 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봅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만나보시죠. 함께 하시죠. 오늘 우리 동네엔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도로 떠나봅니다. 박정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박정아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소식 알려주시죠.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가온 감정평가법인입니다.
춘천시 동래면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감정평가 업체로 감정평가 업무 보조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경영학 전공에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는 필수이며 차량 소지자는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1,920만 원 이상으로 면접 시 조정이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은 11월 10일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운전면허가 필수라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홍병희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원주시 무실동에 소재하고 있는 세무사업체로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며 경력 3년 이상자로 전산회계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한 분을 모집합니다.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 경력 관련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성주의 서은혜 주무관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요, 주식회사 상현 ENC입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소재한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체로 현재 수질환경 기술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초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고요. 환경 측정 업체 실험실에서 수질환경 분석 및 측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수질환경 산업기사, 대기환경 산업기사 둘 중 하나의 자격증은 필수고요. 2개의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경우는 우대한다고 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 지급되고요.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그리고 자격증 사본 준비하셔서 이메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요,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2가지 자격증 중 1가지 자격증이 의무라고 합니다.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성취 프로그램 진행합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면접 연습하기, 자신의 업무 능력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등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등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목요일인 11월 2일에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단기 취업 특강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방법은요, 워크넷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의는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취업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 해외에서 더 유명한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진 회사와 내가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 함께 하시죠.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오셨습니다. 네. 취업 포털 커리어의 손용우 컨설턴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머리 색깔이 바뀌셨네요. 네, 살짝 조금 염색을 했습니다. 예, 이제 좀 여유로우신가 봐요? 여유로워질 겁니다. 그렇습니까? 염색을 했다는 것이 뭔가 좀 시간적 여유가 생기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네. 이전보다는 좀 이제 그 요즘 면접도 하고 있고 뭐 한참 서류 쓸 때보다는 좀 덜 바쁘시죠? 어떻습니까? 뭐 이제 서류라든가 면접 관련해서 한꺼번에 이제 이런 부분은 없는데 좀 아쉬운 상황이라 본다면 이제 그 상반기에 취업을 했다가 다시 이제 퇴사를 하고 다시 하반기로 희망했던 했는데? 기업을 지원했는데 안 된 거. 서류에서 과감하게 안 된 경우들 그런 경우 진짜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해서 힘들겠네요. 네네.
오히려 그 부분에 관해서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게 좀 더 추가가 됐다라고. 좀 그런 케이스는 제가 생각 못했었는데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2부의 도우미죠. 써니 유엔 캐스터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맨날 보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예, 어쨌든 뭐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케이스에 저희가 서두에서도 뭐 빈익빈 부익부 얘기했습니다만 네. 힘드시더라도 오늘 또 히든 챔피언스리그 보시면서 좋은 회사 또 골라 가시면서 또 지원하시는 기회를 네.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어떤 기업 들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은 이제 70년대에 설립이 됐습니다. 네. 설립이 됐고 직원 개인당 이제 순수이익이 좀 높은 기업을 준비했는데 알짜배기 회사 갖고 오셨군요, 오늘요. 예.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 대표 기업인 대한유화라는 기업입니다. 예, 네, 이 회사 좀 대한유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뭐 뭐 순이익이 높다고 하니까 연봉 네. 부분도 사실 아주 뭐 기대가 되는데요. 이 회사에 배당금도 많이 주고 좋은 네. 회사예요. 아, 좋은 회사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좀 더 그렇죠. 자세히 알아볼까요? 어떤 회사인지 네, 어떤 좀 회사인지 짚어주시죠. 좀. 네. 우선은 이 대한유화라는 기업은 아까 1970년대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그 합성 수지 그 생산 공장을 준공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45년 동안 이제 단일 업종이 이제 석유화학 그 분야에 전문으로 주력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해외에서도 그 기술력이라든가 그다음에 품질 경쟁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경실한 기업이라고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회사 영상 나오는데 뭐 PD도 얘기했습니다만 저게 약간 좀 오래된 영상 같아요, 그죠? 네, 상당히 한 1, 20년 된 굉장히 업력이 있는 회사인데 대한유화라는 회사가 이제 45년 동안 단일 업종에 좀 주력을 해서 네. 세계에서도 그야말로 인정받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회사 대한유화의 주요 사업들을 좀 짚어주시죠. 예. 이 대한유화의 주력 업종이라 한다면 이제 그 석유화학 그리고 에너지 업종입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화면에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회사 간판이 아마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요 그 석유화학 부분의 그 사업 부분들을 보면 한자처럼 되게 좀 어렵습니다. 용어들이. 그래서 그냥 잠깐 언급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제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사업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고미율도 뭐 폴리에틸렌, 그리고 나프타 분해 유분, 그리고 혼합 C4류, 그리고 분해 가솔린, 뭐 이런 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크게는 구분 짓자면 석유화학 부분과 그다음에 산업용 가스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석유화학 부분은 이제 울산에 생산 기지를 두고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 산업용 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리아 에어텍이라는 계열 회사를 통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아요. 용어가 어렵습니다. 소비자가 아니어서 상당히 예.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은 뭐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알짜배기 그러니까 회사입니다. 용어도 예. 어렵고 해서 가늠이 잘 안 가긴 하는데 그렇다면 제품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네네. 제품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참 이게 그냥 단어로 표현하기 너무 어려운 그 단어들이라 네. 제가 제품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첫 번째는 저희가 생활에서 좀 접할 수 있는 제품군으로서 이제 합성 수지와 이제 기초 원재료 부제품군이 포함된 제품들이 있는데, 예.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대표적인 파이프, 그리고 그 까만색 파이프와 그다음에 전선, 그 전선들이 그 안에 바깥에 이제 관, 네. 그리고 그 용기들 중에 그 전기와 그 열이 잘 전도가 안 되는 그 플라스틱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저희가 정수기 보면 정수기 그 물통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네, 그 대표적인 가장 플라스틱의 합성 수지가 가미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가전 제품에 이제 그 플라스틱 가미돼서 고무가 특수 고무로 가미돼 가지고 전기가 다 통하지 않는 그런 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합성 수지가 포함된 부분이고요. 가장 이제 바닷가 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제 그 어망이 가장 대표적인 이 화학 제품이 어망. 네, 어망. 그렇죠. 네. 그리고 로프와 이제 필름 부분들인데, 그 다음에 이제 부제품으로서 저희가 접착제라든가 그 아스팔트의 그 까만색, 예, 그걸 이제 그 고체로 응고시키기 전에 그때 그 원재료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코팅 원료 부분들이 저희가 일상성에 접할 부분이고, 제가 아까 여기 왔을 때도 저희 여기 보시면 전기선들의 까만색 그 바깥에 감싸 있는 이런 부분들도 현재 합성 수지가 포함된 제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한테 꼭 그러니까 신경도 쓰지 않지만 네. 꼭 필요하고 굉장히 그렇네요. 하지만 느낌은 굉장히 거친 아이템들이 많은 대한유화인데요. 일단 어쨌든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실생활에서부터 산업 전반에 골고루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석유화학 산업을 개척한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대한유화의 주요 연역을 우리 유엔 캐스터가 정리해왔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주식회사 대한유화의 주요 연혁을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에 대한유화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했고요. 2001년엔 온산탱크터미널도 설립하게 됩니다. 2004년에는 3억 불 수출탑의 성과를 거두게 되고요. 2005년에 세계 인류 상품으로 인증받게 됩니다. 2008년에 6억 불 수출탑 수상, 2009년에 이번에는 콘덴서용 PP계 고순도 필름 수지로 세계 인류 상품 인증을 받게 됩니다. 2012년에는 8억 불 수출탑 수상을 하고요. 2015년엔 대한유화로 사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또 2017년 현재에는요, 대한유화는 신규 사업 투자와 설비 투자에 집중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네. 살펴보니까요, 수출의 탑 수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많았어요. 예. 3억 불, 6억 불, 8억 불까지 했는데 해외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데 수출도 많이 하기 때문이겠죠? 네. 지금 국내에서는 이미 이제 화학 합성수지 생산 기지로서는 이미 자리 잡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지금 그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합성수지 중심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터키라든가 아프리카 이런 그 쪽은 좀 수출이 약간 감소를 한 상황이고 예. 오히려 중국의 합성수지 수출 부분은 좀 작년에 비해서는 1% 정도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해외에서 대한유화 입지나 상황을 좀 짚어보자면 뭐 이게 뭐 소비재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뭐 잘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되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전하고 있고 만약에 대한유화를 이제 지원을 하신다 그러면 이 석유화학 부분은 꼭 좀 한번 업계를 한번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해외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무역 부분에서는 국가들의 좀 보호주의 무역이라든가 그렇죠. 좀 고립주의 이렇게 지금 정책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무역상에 상당히 또 힘든 부분이 보수적이죠, 있습니다. 굉장히.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 해외 기업들은 쉽지 않은 진입 네네. 장벽인데 네. 그런 것들 잘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한유화 이 순이익이 아까 높다고 하셨는데 매출액이나 정량적으로 규모도 살펴봐야겠죠. 네, 네. 궁금해집니다. 그 매출액은 2016년 기준으로 약 1조 5,800억 조단이군요. 네네. 그리고 이 중에 그 석유화학 부분이 매출을 차지하는 게 80% 정도고요. 단기 순이익은 약 2,600억 원대입니다. 야, 네. 단기 순이익이 거의 뭐 한 20%가 가까운 굉장히 좀 맞습니다. 높은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매출액이 1조니까 뭐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네. 역대급 히든 챔피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직원들 근속 연수도 길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 정규직 현황도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대한유화의 업계 내 위치를 좀 살펴보죠. 예. 솔직히 석유화학 부분은 아마 우리 구직자분들이고 일반 분들 다 아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개의 기업이 이제 LG화학과 LG와 롯데케미칼 이 두 개의 기업이 그 대표적인 기업인데 그래도 그 LG화학을 이어서 이제 순위에서 2위를 하고 있고요. 롯데케이블카보다 높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부분의 매출 부분에서는 그렇군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같이 견줄 또 수는 나눠져 없는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석유화학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LG화학에 이어서 현재 순위 2위를 네. 기록하고 있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또 혹시라도 그 구직을 하시다가 또 유사한 기업들을 보시면 같이 볼 만한 이거 얘기해 기업이 주면 좋겠네요. 예. 뭐 국도화학이라든가 네. 그리고 폴리미래, 대한유화 이 기업들도 함께 좀 보시면 알고 계시면 채용하실 때 좀 지원에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규모도 있고 뭐 좋은 회사인 거는 알겠는데 중요한 건 이제 연봉이잖아요. 가장 어느 중요하죠. 정도 됩니까? 네, 지금 그 2016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연봉은 8,500만 원대입니다. 네. 평균은 물타기니까 네. 그러다 치고요. 그리고 예. 대졸 초임 초연봉은 2016년 기준 이제 5,700만 원대. 뭐라고요? 5,700만 와. 원대. 5,700이라고? 네네. 그 좋네요. 박사 기른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대졸 초임 연봉이 이거를 진짜 말씀드려서 엄청나요. 언급하고 예. 싶은 게 아마 조회를 하시면 두 가지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대가 나오고 5천만 원대가 나오는데 4천만 원대는 2015년도 기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기준 5,700만 원대가 가장 최고의 대졸 신입 연봉이라고 보시면 저희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주네요. 전 시간대 티맥소프트 얘기도 했습니다만 5,700만 원을 주니까 이제 일은 또 엄청 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5천만 원은 저희가 히든 챔피언에서 처음 들은 회사고 네. 진짜 돈만 모으면 되게 가고 싶은 분이 많겠네요. 어쨌든 복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좀 들어보죠. 연봉이 비해서는 뭐 크진 않고요. 근데 이제 여기 돈으로 해결하는군요. 이제 좀 대표적으로 좀 이 기업이 또 오래된 기업이긴 한데 그럼 나름대로 이 기업 내부에서의 좀 복지 특징을 한다면 조금 이제 직원분들의 대학원 장기 위탁 교육을 지원해준다는 부분. 장기 위탁 교육. 예, 그리고
특강을 이제 인문이라든가 문화 예술 쪽으로 해서 특강을 좀 진행하는 부분들 이게 공부하기 싫으신 분은 굉장히 좀 싫겠네요. 어쨌든 뭐 돈을 많이 주니까 네. 그걸 감사하면서 다녀야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대한유화를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통해서 꼭 가고 싶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유아인 캐스터가 일단 가고 싶은 분들이 또 어떻게 가려면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한유화의 채용 전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역대급 초봉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유화의 대졸 신입 경력 사원 공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0월 30일 월요일 24시까지고요. 모집 부분은 연구직 신입과 경력, 기술직과 사무직은 신입을 뽑습니다. 주요 업무 및 우대 사항을 살펴보면요. 연구직은 석사 이상으로 화학과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전공자, 그리고 생산관리, 공무관리는 화학공학, 전기공학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또 경영지원, 재무회계 등은 상경계열 전공자를, 법학, 로스쿨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근무지는 서울, 울산 등이고요. 접수 방법은 대한유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며칠 남지 않아서 지원하실 분들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채용 절차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네, 대한유화가 채용을 진행할 때 이제 우선은 서류 전형 이후에 이제 인적성, 필기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1차 면접인 실무인 면접으로 해서 PT 면접 진행됩니다. 그리고 2차 면접에 이제 임원 면접 진행이 되고 신체 검사를 통해서 합격이 이제 되는 순입니다. 그래요. 특이점과 함께 대한유화 지원하는 분들한테 어떤 뭐 한 말씀, 특이점 같은 거. 우선은 이제 채용 말씀해 부분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제 기술직을 제외한 부분들은 제외한 직군인 부분들은 다 0명 채용이고요. 0명. 그리고 기술직 직군이 이제 0명입니다. 네, 그래서 기술직을 가장 많이 채용한다는 부분을 좀 알게 좀 좋겠고 예. 이왕이면 이 기술 직군은 근무지가 울산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울산 그쪽 출신 분들이 위에 이제 경기도라든가 서울권에서 구직을 하신 분들은 좀 지원을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블라인드 채용은 하지는 않습니다. 지원서가 기존에 사용했던 지원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학선적 기재하실 때는 2011년 이후에 선점만 꼭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한유화에 대해서 좀 네.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취업 포털 커리어의 손용우 컨설턴트, 유엔 캐스터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은 아주 재밌는 시간이죠. 잡정보센터의 특집 금요일 특집 어벤져스 특집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곳에서 다시 만나 뵙고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